(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도량이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간 특별한 하루를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부산 도심의 한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을 위한 이색 수계법회가 펼쳐졌습니다. 난치병 어린이 팬의 치유를 돕기 위해 인기 트로트 가수 김태현 양이 사찰에서 따뜻한 응원의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서울 종로구청장이 정치 공방으로 번진 종묘 재개발과 관련해 논쟁의 방향을 높이가 아닌 조화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는 BBS 청주 불교방송이 마련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법회에 지역 불교의 원력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도량이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심이 곧 불심이란 불교의 표현처럼 모두가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간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최유리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작게 자른 다음에 입에 넣고 언제 다 없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손바닥만 한 떡방을 한 입 베어문 아이들. 입안에서 사라지는 순간을 눈을 감고 집중합니다. 싱잉볼 울림에 맞춰서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어 봅니다. 묵직한 울림이 낯설지만 이내 소리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도량에서 천진불들의 명상 체험이 펼쳐졌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의 어떤 부처님의 밝은 빛들이 밝게 드러났으면 하는 뜻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축원을 하게끔 하는 그런 명상하고 있어요. 어떤 명상이 조금 더 그래도 좀 새롭고 재밌었어요? 싱잉볼. 싱잉볼이요? 네. 어때요? 한번 직접 쳐보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고요함으로 채워진 공간 바로 옆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고사리 손으로 형형색색 구슬을 꿰어 단주를 만들고 키캡 만들기와 볼펜 꾸미기 부스에도 발길이 이어집니다. 세계인을 사로잡은 K-팝 데몬헌터스의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시 키링을 손에 쥐고 색을 입히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조계사 도량 전체가 어린 새싹들을 위한 놀이터로 바뀌었습니다. 놀이공동산 가는 것보다 여기 오니까 더 좋아서 여기 오게 됐어요. 키캣 만들기. 저도 경내 한켠에서는 흥겨운 무대도 마련돼 활기를 더했습니다. 불교라고 한다면 조금 딱딱하고 어른들의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이 때의 마음이 정말 부처님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교와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고요한 울림과 떠들썩한 웃음이 함께한 하루. 동심이 곧 불심이라는 말처럼 아이들의 맑은 마음이 도량을 채웠습니다. BBS 뉴스 최유리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부산 도심에서 아이들을 위한 수계법회가 펼쳐졌습니다. 한국 밝은마음 어린이학교와 불교중흥실천협의회, 부산 진구 불교연합회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부산의 한 키즈카페에서 제1회 밝은마음 어린이 수계대법회와 미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로 사찰에서 진행되어 온 기존의 엄숙한 수계식 형태를 벗어나 아이들이 키즈카페에서 마음껏 뛰노며 자연스럽게 오계를 수지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행사는 전 조계종 포교원장 해총대종사를 증명법사로 한국 밝은마음 어린이학교장 안국스님, 부산 진구 불교연합회장 정현스님, 수석부회장 시광스님, 윤재용 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초중학생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해총 스님은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바른 마음을 키우고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며 격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난치병을 앓고 있는 7살 홍대람 군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자리가 대구 비슬산 육아사에서 마련됐습니다. 국악신동으로 불리는 트로트 가수 김태현 양은 지난 1일 육아사를 찾아 홍대람 군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사인이 담긴 선물을 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현장에는 육아사 주지 개성 스님과 군위 인각사 주지 호암 스님, 홍군의 가족과 육아사 카페 봉사자, 신도들이 참석해 아이의 회복을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근위 영양증이란 난치병을 앓으며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홍군은 김태현 양의 열혈팬으로 지난 3월 언양 작천정 벚꽃축제에서 김양을 직접 만난 뒤 한때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연을 접한 김태현 팬클럽 회장과 김태현 양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인각사 주지 호암 스님 등이 뜻을 모아 이번 만남을 성사시켰습니다. 세종시의 포교 중심 도량 광제사가 지난 3일 지역 어린이와 가족들을 초대해 한옥의 봄 향기를 주제로 제4회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어린이날 기념 사생대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제3회 세종의 주몽을 찾아서란 이름의 활쏘기 경연대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연꽃 만들기, 연날리기, 김밥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 놓고 채색하고 담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의 기운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쟁의 공부 속에 있는 그러한 전쟁에 있는 아이들까지한테도 꿈과 희망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고 기원입니다. 서울의 대표적 불자구청장인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정치공방으로 번진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논쟁의 방향 전환의 제안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 구청장은 BBS와의 인터뷰에서 종묘 재개발 문제의 본질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주변 역사 경관과의 조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지로 기자가 정문헌 구청장을 만났습니다. 그 근처에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게 지금 이제 논쟁거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지금 내년 3월에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현재도 초고층으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아직은 결론이 못 난 상태군요.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종묘 앞 개발 논란에 대해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는 정치적 논쟁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국무총리와 국가유산청장 등의 개발 반대에 서울시와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의 우려가 평행선을 달렸는데 정 구청장은 높이보다 도심과의 조화가 더 중요하다며 이중적인 법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가지 법으로만 좀 영향평가를 하고 결정을 해달라는 것을 좀 요청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라 문화유산과 주변의 조망권이 어떻게 확보가 되느냐, 도심이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지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조선시대 생활의 중심이 됐던 보신각으로 종이 있는 길에서 유래한 종로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정 구청장은 이러한 종로의 자부심이 구도심의 불편함으로 퇴색되지 않도록 종로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종로가 31군데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자 이 구청이랑 같이 컨택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모습들이 좀 구조들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좀 감소되고 있던 인구가 좀 충족되고 학교 문제, 학군 문제도 다 같이 해결되리라고. 종로는 돌봄 통합 지원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종로 굿라이프 체인지로 어르신들을 챙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구글과 애플처럼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해 구청 직원들의 마음 평안이 향상된 행정으로 이어지도록 신경 썼습니다. 저희는 법이 실행되기 전에 기통합 시스템으로 복지와 이 보건소, 의료가 통합되는 거기다가 어떻게
그 운동까지 통합되는 시스템으로 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 좀 이제 명상 프로그램을 해서 좀 나 자신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그동안 쉼없이 달려온 정문홍 구청장의 발걸음이 다시 뜨는 종로에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자비와 지혜의 빛을 밝히는 봉축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는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자비경 독송이 울려 퍼졌고 청도와 안동에서는 도화합과 도약을 기원하는 연등 물결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봉축 분위기를 정시훈 기자가 담았습니다. 자비의 불빛이 김천역 광장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김천불교 사업연합회는 사부대전과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탑 점등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점등식에서는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이웃을 위해 자비경을 독송하며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간절히 발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타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빛을 낼 뿐입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서로 탓만 하지 말고 형편이 힘들다고 마음까지 어둡게 만들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작은 등을 하나씩 밝혔으면 합니다. 참석자들은 환하게 불을 밝힌 봉축탑 주위를 돌며 탐욕과 분노를 다스려 마음의 평화를 찾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전해지길 기원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청도에서도 봉축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청도불교 사업연합회장 다남 스님은 이 빛이 가정의 평화와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설파했습니다. 이 빛이 우리 가정에 평안을 가져오고 우리 사회의 화합을 이루며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희망의 불빛으로 도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제등 행렬에 나선 대중들은 중앙파출소 일대까지 행진을 이어가며 연등의 향연으로 봉축 열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안동 웅부공원도 자비의 등불로 물들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6 차전장국 노국공주 축제와 연계해서 8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하는 대규모 화합의 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안동불교 사업연합회장 도륜 스님은 지난 봄 지역을 휩쓴 산불의 아픔을 언급하며 상처 입은 사나이에 새 생명의 빛이 내려오길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자비강명이 상처 입은 안동의 사나이에 새 생명의 빛으로 내려와 무너진 곳은 다시 일어서고 시든 곳은 다시 푸르러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점점 깊어가는 5월의 밤 대구와 경북을 밝히는 연등의 물결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차별 없는 화합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충북 지역에서는 BBS 청주 불교방송이 마련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법회에 지역 불교의 원력이 모였습니다. 법석에 모인 사부대중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방송 포교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재봉득 기자입니다.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등 스님들이 관불 의식을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참여 대중은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한 채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기를 발언했습니다. 충북 지역 대표 지상파 방송인 BBS 청주 불교 방송이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일 법주사 전법회관 복당에서 봉행된 법회는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주지이자 BBS 청주 운영위원장인 정덕 스님을 비롯해 BBS 청주 사장 현진 스님과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 윤익은 전 경찰청장 등 사부 대중이 동참했습니다. 현진 스님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뜻과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한 법석이란 점에서 이번 법회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 법주사 전법회관에서 또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봉축 법회를 또 처음으로 이렇게 봉행하게 된 것도 참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또 뜻깊은 봉축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등불처럼 환한 그런 광명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덕 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설하며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당부했습니다. 내가 부처가 돼서 내 자신을 반성하고 잘 다시 한번 비춰보고 반조하고 모든 부분에서 다 생각하고 또 집중하고 참선하고 그래서 내가 자신이 부처가 되면 모든 분이 다 부처가 되면 정말 이 세상은 되게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BBS 청주를 중심으로 참석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차별 없는 세상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송 포교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재봉득입니다. 천안불교사업연합회가 지난 2일 천안 삼거리공원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그동안 충무병원 앞에서 이어져 온 천안 지역 봉축탑 점등식은 올해부터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삼거리공원으로 옮겨져 봉행됐습니다. 편안하고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 화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점등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석 대중은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모형으로 조성된 탑등을 돌며 부처님 오신 날의 참뜻을 기리고 지역의 안녕을 발언했습니다. 통영불교사업연합회가 지난달 30일 통영시 항남동 교차로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행사에는 통영불교사업연합회장 무권 스님, 부회장 도법 스님, 현재 스님을 비롯해 고흥사업연합회장 정회 스님, 한마음설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 윤인국 통영부시장, 배도수 시회의장 등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연등에 불을 밝힌다는 것은 탐욕과 아집으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의 불을 밝히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등을 밝히는 것은 곧 세상을 밝히는 축제인 것입니다. 참석한 사부대중은 석가모니불 정근과 함께 봉축탑을 돌며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에서 인간 존엄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한국불교 꽃예술회가 서울 범용사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제17회 불교 꽃예술전을 열었습니다. 이틀간 펼쳐진 전시회에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스님과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현중스님 등 비구니 스님 13명과 제가불자 작가 26명의 작품 등 총 50여 점이 출품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면서 우리도 부처님 봉축하면서 우리 불자들의 꽃예술 작가들의 불심을 모아가지고 봉축의 의미를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광용스님은 꽃은 자연의 산물을 넘어 예술회 작가들의 깊은 신심과 정성이 빚어낸 진정한 불심의 결정체라 격려했고 현중스님은 자비로 지켜온 불교 꽃예술전이 중생들에게 저교한 향기로 퍼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현왕 후의 자취가 서린 청정 비구니 수행도량 김천 청암사에서 봄의 생명력을 가득 담은 2026 고로쇠 간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천 청암사는 지난달 대웅전 앞마당에서 시민과 불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국대학교 식품영양학 박사과정 서보라 강사의 고로쇠 간장의 가치와 효력에 관한 특강으로 문을 열었고 이어진 시연에서는 유미 사찰음식 연구소 주임 강사인 해명 스님이 매주 준비부터 고로쇠 소금을 배합까지 전 과정을 선보였습니다. 언제쯤 뚜껑을 열어라, 공기를 열고 닫아라 이런 것들을 잘 하셔가지고 하나도 썩혀서 내밀고 이런 일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또 1년 동안 가족이 잡수신다 그러면은 아주 맛있게 잘 잡수셔야 됩니다. 조선시대 규합총서의 기록처럼 특별히 좋은 물인 고로쇠 수액으로 담근 이번 장은 앞으로 40일에서 60일간의 숙성 기간을 거쳐 각 가정의 식탁에서 깊은 맛과 감칠맛을 더하게 됩니다.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이 종무원 3층 태고사에서 주지 연석회의를 봉행했습니다. 회의에는 총무원장 상진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도성스님, 경남교구 종무원장 황봉스님, 지방종회의장 광해스님, 자문위원장 지각스님, 원로의원 지현, 월봉스님 등 5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상진스님은
태고종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며 태고종은 태고 보우 원진국사의 법맥을 잇는다, 전통 불교 문화와 의식의 가치를 당당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무원장 황봉스님도 환영사에서 경남교구 종무원은 종도들의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종단 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정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